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도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젠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부동산 거래에 화천대유 대주주의 가족 이름이 등장했었는데요. 유승민 캠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 맡고 있는 이수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 논평을 통해 다운 계약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거는 그때 토론회 직후에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 처음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예, 윤석열 캠프 측에서 논평을 냈는데 예, 평당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다. 예, 예, 그리고 그 대지가 95평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뇌물이냐,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외려 싸게 산 건데 예. 그런 취지의 논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천에 3,500이면 30억이 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거를 19억에 샀다 그러면 이거는 다운계약서 그 의심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예. 그런 취지였는데 나중에 또 논평에서는 뭐 평당 그 2019년 4월에서 7월 경에는 평당 2천만 원 내외였다. 예. 그러니까 정상 거래였다. 예. 라고 해서 이전에 논평은 예, 논평에서는 3천에서 3,500이라고 하다가 바뀌었네요, 논평 내용이. 네, 바뀐 거죠. 예, 예. 자, 그 30억이든 뭐 20억이든 어쨌든 시세보다는 싸게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싸게 파는 거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금매물로 내놨다고 얘기를 했죠. 예. 예, 뭐 금매물은 언제나 시세보다는 좀 낮은 가격인 거니까. 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다. 근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불쾌한 우연이다. 우연을 강조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야, 세상 참 좁다. 와,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건너 이렇게도 알게 되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 세상이 좁아서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후보 부친의 뭐 그 단독 주택 거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우연치고는 지금 그 화천대유의 법적 카르텔을 보면 또 거기에 박영수 전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만배 씨가 또 그 법조 출입 기자로 상당히 긴 시간 또 마당발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물론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는 이제 기자와 취재진으로 알았고 또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뭐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친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해명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데 우연치고는 참 희한한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은 드는 거죠. 그 뭐 세간에서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기 때문에 실질적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현금으로 따로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도 있고 뭐 상속세를 아끼려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혹시 그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다운계약서 그 의혹 거기에 따른 뭐 뇌물 의혹은 너무 과한 추측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독 주택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지금은 너무 집값들이 올라서 단독 주택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 2019년 4월 경우로 보면 이제 그 단독 주택은 내놨을 때 이 작자가 나서요 줘야지 팔리는 거잖아요. 아파트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단 말이죠. 매매 환경이. 뭐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 정도지 뭐 그걸 뇌물이다 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온 증거도 없는데 그건 좀 심한 억측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그 혹시 캠프에 화천대유 관련한 제보가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특히나 우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긴 성남시 의원이 우리 대변인을 맡고 있고 또 성남시의원을 하면서 이 사건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당시 성남지사와 관련된 또 화천대유로 그동안 이제 시의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제보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뭐 정보지를 통해서 3-4명의 이름이 뭐 50억 클럽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카더라로 도는 건데요. 네. 예, 뭐 이제 선거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함부로 발표할 수는 없죠. 예,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장동 의혹도 의혹입니다만은 그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그 대검이 만들었다고 하는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권에서는 대검이 총장의 변호인단 노릇해준 거 아니냐, 법무법인 노릇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던데. 근데 이제 그 대검에서는 이게 검찰총장의 일이기 때문에 대검에서 뭐 이렇게 공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좀 대응할 필요는 있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예. 그 해명이. 예. 근데 보통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그 회사하고 무관한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법인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지급하면 그게 업무상 횡령이나 그렇죠. 배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검찰총장의 공무상의 일은 아니고 처가의 그러니까 개인사인 거잖아요. 예. 물론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의 뭐 어떤 그 지위라든가 뭐 이런 그 공적인 일에 간접적인 연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사인데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서 방어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직간접적으로라도 검찰 조직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아본다든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면에서라도 대검이 나서서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사유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검찰에서는 일상적 업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일상적 업무라는 대응. 이거 이제 검찰총장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서 이 손준성 검사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 하면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좀 커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 의혹 제기가 됐을 때 손준성 그 수사정보정책관이 바로 검찰총장하고의 직보 관계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손준성 그 정책관이 그 관여돼 있는 거는 지금 뭐 디지털 증거나 기타 다른 증거로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됐나 본데 문제는 손준성 정책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인 거죠. 예. 여기서 뭐 보고가 됐든지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이심전심으로 뭐 어떤 그런 정도의 그 묵시적인 서로 간에 뭐 이심전심이 있었는지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윤석열 총장의 경우엔 도의적인 뭐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법적인 책임까지도 당연히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윤 전 총장이 뭐 1일 1실을 한다. 사실 지금 제가 다 짧은 시간에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많은 좀 말실수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주택청약 통장 문제도 있고 또 그걸 해명하면서 모르면 침해 한자 아니냐 하고 했다고 오늘 또 사과하기도 했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군 사기를 위축시켰다 이런 발언도 있고 이런 발언을 봤을 때 그 유승민 캠프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지 않은 면이 나중에 이 대통령 그러니까 우선은 이후 뭐 지금은 경선이지만 여하튼 이제 야권의 유력 후보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데 최종 후보가 돼서 본선에 나갔을 때 지금 우리 당 지지자들의 특징은 경선에서 이제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죠 보통 얘기를. 그 경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또 그런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할 때 그런 게 어려운데 뭐 그런 거 약간 봐주기식으로 가다가 그 본선에 가서 만약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선다고 했을 때 과연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판판이 당하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당 내와 그리고 우리 육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우려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유승민 후보나 우리 캠프 입장에서도 경쟁하는 후보라서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 서서도 상당히 불안하다, 이 후보는. 예. 그런 시각이 더 강합니다. 예. 그럼 보시기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몇 차례 했었는데 몇 차례 하면서 조금 그 토론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뭐 처음보다는 그래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실 테니까 예, 처음보다는 많이 뭐 좋아졌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의 그 권한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도 준비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 정치인들은 그 시각 자체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이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국민들의 답답한 속 같은 거를 대시 대변해주고 그 해결책도 찾아야 되고 이런 건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니까 검찰 후배로서 뭐 어떤 그런 이제 패밀리 의식 때문인지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런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좀 검찰로만 쭉 그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정치인으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어떤 그 사안들을 시각을 바꿔서 바라보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하루아침에 그런 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유승민 후보가 그 대구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 항의도 받기도 했는데 이 배신자 프레임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아마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의 제일 그 큰 아킬레스건은 대구 민심이에요. TK 민심. 그래서 지금 오늘도 대구에 지금 노인회 방문을 하고 9번째 이제 대구 방문을 했습니다. 저 경선 레이스 이후에. 그러니까 뭐 섭섭하시고 화나신 분들도 계신데, 뭐 이런 발걸음, 잦은 발걸음 그리고 스킨십, 그걸로 돌파해 봐야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자, 일주일 뒤에 2차 컷오프인데 뭐 유승민 후보가 4강 안에 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달려가는 1, 2위 후보를 꺾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3위에서 조금 정체 분위기인데 나름 캠프는 11월에 대통령 후보 최종 결정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캠프들 중에 그 새 후보의 캠프 중에 이렇게 모든 스태프들이 일주일에 2번씩 다 모여서 후보랑 같이 회의하고 이런 캠프는 유승민 캠프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전에 듣기도 그런데 저희는 지금 민주당에 강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내년 대선이 어떤 분들은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쉬운 낙승할 만한 판세다라고 낙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요. 박빙 승부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이 이제 거의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 이재명 후보와 맞부딪혀서 뭐 토론회든 기타 다른 그 검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강세를 가진 후보는 유승민 후보이고, 그래 저 사람이 뭐 그런 이제 배신자 프레임은 있지만 그래도 TK에서 조금의 그러니까 한 뭐 10% 정도의 민심 변화만 있으면 중수청까지 해서 그때는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캠프 대변인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